부동산 시장의 상승 전망을 해주셨는데 미디어에서는 하락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실 시장과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? 조금 왜곡되게 시장을 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냥 말씀드렸는데요. 그 이상을 볼 필요는 없어요. 지표들을. 나머지는 다 소음이거든요.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좀 뭐라 그래 하락론자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포퓰리스트에 가깝거든요. 그 말은 뭐냐?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.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반은 안 되지만 집을 못 산 분들이 계신데요. 이분들이 지금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커요. 그래서 2013년, 14년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자산이 한 서너 배 차이 날 정도로 지금 벌어져 버렸거든요.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벼락거지가 됐잖아요.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그거를 뭔가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위안을 받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분들 논리들을 보면 항상 뭐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떨어진다. 집값이 높았다고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. 그리고 집값이 낮았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. 30년 동안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봐왔지만 항상 높았어요. 2013년에도 높았어요. 저도 높다고 생각했었어요. 집값을. 그러니까 집값이 낮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조선시대 후반기에 사대문안의 집값이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한 20억 한대요. 그러니까 항상 높아요. 집값은 항상 높다. 그리고 소득 수준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. 수요가 없다. 수요가 없는데 이렇게 거래가 되나요? 우리나라 가구 대부분이 이제 PIR 지표 같은 걸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게 뭐냐 그러면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으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소득은 항상 평균 소득. 그다음 집값은 어디하고 비교해요? 서울에 있는 아파트.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.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?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상위 10%라고 보셔야 돼요.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위 10%예요. 전국적으로 따지고 보면.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다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상위 10%인 사람이 사는데요. 지금 상위 10%인 가구의 소득은 1억 5천 정도 돼요. KB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PIR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느냐 한 15배 정도 사요. 평균적으로. 보면 한 2, 30억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분들이. 그래서 전혀 문제가 지금 안 되는 가격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. 본인이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죠.